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대법원이 인천시 의회가 지난 연말 통과시킨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지하도상가 점포주와 임차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례 무효 확인 소송마저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장 유예기간이 끝난 상가의 임차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자리했습니다. 이승욱 한겨레 기자 그리고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이 인천시와 행안부가 낸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 것이지 이제 효력이 상실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하고 또 보름 뒤죠. 29일에 다시 통과시켰던 조례 모두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그 효력이 정지가 됐는데요. 본안 무효소송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조례가 완전히 실효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일시 정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당 두 건의 조례 모두 이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과거 최초 인천시가 제안 통과시켰던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이 현재 유효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천시와 행안부가 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건 본안 소송에서도 좀 인천시 의회 그러니까 인천시와 행안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률이 한 80%, 90%까지 이릅니다. 상당히 쉽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 달리 심사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라든지 행정 소송 등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됐는데 본안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80% 이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 이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대 양수 양도 금지를 5년 동안 유예 연장한다는 근거 불가피성을 법원 재판부에다가 충분히 설명과 납득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천시 행안부가 다소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천시 의회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만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안부 장관과 논의를 이어가는 등 이 어떤 방법을 모색해 왔고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무의로 돌아갔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가처분 신청 인용에 불과한데 너무 앞서 나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것은 물론 시의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긴 했지만 이성만 의원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 의원이 이제 지난 1월에도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유행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 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대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유예하도록 이제 그런 취지의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 개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 거는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까지도 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이 결국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이 조례안이 결국 문제 없어지려면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이렇게 두 개 기관과 조율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이제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질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대법원 제소의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감사원도 인천시에 이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 개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했는데 일단 집행부와 시의회 이야기가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원하고는 좀 조율을 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행안부에서 이 조례 개정을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했다.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이성만 의원의 정치력이 뭐 통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뭐 지금 이분이 이제 산자위 소속이시잖아요. 근데 행안부는 다 아시다시피 네네. 이제 행안위. 행안위 소속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임위와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보는 거는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2020년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할 때의 조례 개정안과 지금의 개정안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물론 부칙을 통해서 유예 기간을 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네네. 유예를 했는데 결국에 그 조례안의 본질은 임차권 양도양수나 전대와 같은 위법한 계약을 막는 것이 네네. 취지였거든요. 본문을 네. 통해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제 유예 기간만 3년 추가로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더욱더 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행안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행안부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코로나 특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행안부 입장은 뭐 분명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법에 위반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과거부터 줄곧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뭐 이성만 의원이 뭐 전해철 장관을 만나서 뭐 이런 전후 사정을 뭐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나름 노력한 거는 물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그렇죠. 있지만은 네.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행안부에서 어쨌거나 2년 유예를 동의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써가지고 5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한번 노력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이런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춰볼 때 마지노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은 변수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인 재난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인천에 국한해서 인천만 예외적으로 지하도 상가에 있어서 예외를 적용시켜 준다라는 것은 다소 그냥 명분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공유재산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수양동 금지를 인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거는 법의 안정성, 형평성에 있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 담당자, 실무자가 네네. 뭐 징계라든지 처벌 무릅쓰고 이걸 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이성만 국회의원입니다. 이성만 의원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이성만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다 같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가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뒤 이제 이달 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이제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이성만 의원의 좀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네. 일단 조례안은 코로나19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한 것이고 그 현재 행정안전부는 이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을 우려로 이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행태의 개탄을 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네. 또 뭐 정부가 이제 300만 원씩 이제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뭐 이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무산일적인 이제 뭐 법리 해석을 이유로 이 조례 개정을 막는다는 것은 되게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하도상가 관련 이제 위법 행위가 그동안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성만 의원은 이제 이 그동안의 위법 행위를 이제 방관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행안부 공무원에 대한 고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05년부터 지하도상가 계약 행태가 이제 위법 상태에 있었던 것이니까 네.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그 당시 공무원부터 이제 좀 고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대 유예 기간이 끝난 지하도 상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아직 현황 자료가 완벽한 수치로 지금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인천의 지하도상가 점포수가 총 3,474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차로 운영되는 중이 1,492개입니다. 이제 임차로 네. 운영된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 상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대 계약이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대 계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는 곳이 1972곳이에요. 이제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정상화가 된 수치인데, 근데 이제 이게 12월 이후 이제 조례가 또 여러 번 개정이 되고 그렇죠. 공포가 네.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전대 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천시가 지금 계속 수치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좀 일단 가장 최신의 수치는 56.8%의 점포수가 이제 전대 계약을 통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네,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인천시가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인천시 대응 계획은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일단 대법원이 조례 효력을 정지하고 인천시가 공고한 게 이제 지난 14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뤄진 모든 전대 계약은 인천시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의회가 이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그리고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또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인천시 네네. 입장에서도. 네네. 그리고 또 조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당초 유예 기간이었던 1월을 넘어가는 네네. 그런 넘어가는 계약들은 계약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계약이 승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천시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시에서는 일단 1월 31일 이후에 이제 계약은 대법원이 개정 조례안을 이제 효력을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게 무효화가 된다면 일단 현행 조례상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그리고 본안 판결에서 조례가 무효화된다고 했을 때도 이미 거래 승인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법률 검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의 사항들도 후폭풍이 좀 굉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사실 이성만 의원이 그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발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양수 전대금지 유예 관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통시장 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은 공유재산법과 관계에서 이제 특별 관계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제17조의 이 제6항 단서 조항이 신설이 되게 되면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 취소나 네. 해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게 됩니다. 네네. 즉 공유재산법에 앞서서 정통시장법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또 행안위 법률안이 아니라 또 산업통상위원회 법률안 점에 있어서 통과 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국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상당히 아이디어 탁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과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네. 점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위법 상태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조항이거든요. 네네. 즉 한마디로 불법인데 코로나 때문에 봐준다라는 봐줄게. 예.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계약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일단은 거기에는 소급 적용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의 앞서 위법 상태도 부칙에 네. 앞서의 위법 상태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안 소송 이전까지는 이제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유예 기간이 2년 지난 지하도 상가의 전대, 양수, 양도는 모두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 이건 이 상황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도 불가능하고 위법,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행정 대집행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즉각적으로 이제 법적이라든지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긴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를 방관할 수만도 없는 불법 상태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상위법의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기는 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인천시 의회 책임 피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인천시의 책임이 좀 지금의 혼란을 만든 건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점 이렇게 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인천시가 그 유권자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조례 개정이 사실상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정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시의회 내부에서는 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의회 내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이제 처리할 때 여러 번 의총을 열고 이걸 공포할지 말지도 경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번 이제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시정 질문이나 5분 질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이게 불가능할 것을 알고도 이제 처리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시와 시의회 그리고 또 시의회가 이제 또 시와 집행부와 상인들 이제 소통의 창구로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혼란의 책임이 인천시의회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전푸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일부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후 매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조례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등 인천시와 지하도상 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대책 내지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 이상 권위를 떨어뜨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판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를 법적 안정성이냐, 구체적 타당성이냐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의 최종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법기관이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좀 더 따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역시 이런 한계를 극복할 변수라고 작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서 언급했던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이 법원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감사원은 이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고 인천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원 이행 명령을 어기면 페널티 받지 않나요? 이거 어떻습니까?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여러 차례 그래서 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감사원에서 이거의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또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도 좀 나오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두고 이제 감사원이 결국에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대법원이 조례를 무효화하게 되면은 사실 이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제 지하도상가 조례안은 정상화되니까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좀 이게 감사를 할 때 결국에는
결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기 때문에 시는 이제 조례 공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